안녕하세요. 인포마켓 강용훈 대표입니다. 시장이 반등하는 줄 알았다가 새벽에 이제 메타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실적 발표 이후에 다음 분기 실적 전망에서 약간 이제 시장 기대치에 못 미쳤다고 해서 시간외 거래에서 많이 빠졌습니다. 10% 이상 빠지면서 반도체 전체 증시에 또 압박을 가했는데, 이게 퍼즐이 굉장히 많이 발표가 됐죠. 우리가 이런 뉴스들을 하나하나씩 조합을 해보면, 물론 발표된 뉴스도 있고 또 뉴스는 아니지만 확인된 사실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조합을 해보면 지금 전혀 쫄 필요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보통 이 하나만 해도 각자 영상을 찍어도 될 정도로 이게 굵직굵직한 사건인데요. 첫 번째가 오늘 발표된 SK하이닉스 1분기 실적 2조 8,860억 원이라는 놀라운 수치를 발표를 했죠. 이게 전분기 대비해서 무려 734% 증가한 숫자거든요. 물론 전분기가 워낙 못해서 그렇긴 한데, 요거가 정말 어닝 서프라이즈여서 메타의 실적 전망 부진, 요거를 상쇄할 줄 알았는데 장 막판에 외국인 투자자들의 현선물 매도에 견디지 못하고 전체 증시가 빠지면서 SK하이닉스도 크게 밀렸는데요. 잘 보시면 M15X 공장이죠. 여기 청주에 있는 건데, 이게 원래는 예정이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요거를 4월 말부터 착공해서 25년 11월에 준공 후에 양산한다. 이게 5조 3천억을 들이는 건데, 이게 D램이거든요. 이게 D램인데 HBM하고 연관되어 있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당장 본도를 대량으로 발주할 추가 발주죠. 이게 업계에서는 2배 정도를 예상하고 있더라고요, 최대.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과연 현실화될지 하나의 퍼즐이 나왔고요. 두 번째가 디스코가 HBM과 관련해서는 뺄래야 뺄 수 없는 절대 강자이죠. 그래서 작년 원래 3월 결산 법인이기 때문에 올해 3월에서야 23 회기 4분기가 이제 결정이 된 건데요. 이게 460억 엔을 기록했거든요, 영업이익을. 그랬는데 이게 분기 대비해서 52% 성장한 겁니다. 놀랍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1214억 엔이라는 영업이익을 달성해서 전년 대비해서 9.9% 증가한 걸로 나왔거든요.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디스코의 3분기 실적 이야기 할 때만 해도 전년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약간 감소한다 내지는 횡보한다, 이런 식으로 제가 분석을 했었는데, 이게 완전히 뒤집혔다는 겁니다. 연간 이익이 1214억 엔이라는 게요, 사상 최대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내지는 보합인 거를 10%로 전환했다는 데서 이게 HBM 붐이 얼마나 탄탄한 거를 확인할 수 있는 두 번째 퍼즐이 되는 거죠. 세 번째가 이게 장 마감 후에 나왔는데, 이게 저는 가장 놀라운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후지츠라고 들어보셨나요? 최근에 제가 타이거 일렉 설명하면서 타이거 일렉의 최대 라이벌이 후지츠이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무슨 말인고 하니, HBM용 프로브 카드에 들어가는 MLO, 이게 이제 STF에 해당하는 거죠. 그리고 상단 부위인 초고다층 PCB, 둘 다 후지츠가 절대 강자이거든요. 후지츠가 장 마감 후에 블룸버그 발인데요, 자사주 매입을 1,800억 엔이나, 시총이 이제 우리나라 돈으로 45조 원이니까요. 대충 시총의 3%를 넘는 주식을 하는 걸로 이렇게 발표를 했죠. 엄청난 규모인데 이게 어마어마한 자사주 매입입니다. 이게 이제 5월부터 산다고 하거든요. 이게 놀라운 발표고요. 그다음 네 번째 이제 퍼즐이 뭐냐면, 한미 반도체가 대량 캐파 증설을 한다고 최근에 이제 부회장님께서 나오셔서 언론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11월부터 월 캐파가 22대로 늘린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내년에는 연 420대, 내년에 이 정도의 캐파를 갖춘다고 하거든요. 내년에 매출 목표를 1조 원의 기치를 내걸었는데, 저는 더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캐파를 늘린 배경에는 지금 주문이 쇄도한다는 거죠. 여기 아까 SK하이닉스에서 M15X 공장을 갑자기 착공한다고 발표한 것도 그렇고요. 그 다음 요 밑에 다섯 번째 나오지만, 마이크론이 또 대량 주문을 낼 채비를 갖추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량 캐파 증설 내용을 보니까 이게 한미 반도체의 장점이, 제가 TC 본등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정밀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굉장히
이 노하우가 있습니다. 기계공학적인 또는 소조공학적인 측면에서 타 회사가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축적된 노하우가 있는데, 이번에 캐파 증설에는 그 부분도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정말 이게 보여주기식이 아니고 완전히 이 생산 라인을 더 증선을 해서 대응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핀 TC본드 한 대가 제작하는데 6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런 거를 좀 단축시켜서 어떤 금속의 어떤 여러 가지 무성 변화 이런 거를 촉진시키는 방법을 사용해서 뭐 4, 5개월 정도로 단축을 했다고 하는데, 보통 이제 이런 장비 회사들이 이 발주를 받아가지고 주문을 받아가지고 제작에 들어가면 몇십억짜리 장비 하나 만드는데 1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미 반도체가 굉장히 이 속도감 있게 제작을 하는 거죠. 지금 이렇게 제작에 나서는데도 이게 물량이 딸리니까 전격적으로 캐파 증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지금 대장주가, 장비의 대장주는 한미 반도체이지 않습니까? 네 번째 퍼즐로 이 회사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는 겁니다. 이 다섯 번째가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전쟁에 참여를 했다고 표현을 하는데, 이게 보니까 뉴욕에 팹을 만들어요. 그게 HBM을 위한 거라는데 총 투자 규모가 137조 원이나 하고요, 미국 정부로부터 엄청난 규모의 자금을 지원을 받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지금 한미한테 주문을 줬다고 했지 않습니까? 본더요. 원래는 신카와 장비를 쓰고 있었는데 한미 거를 선택한 거에는 진동에 대한 탁월한 어떤 그 재진 기법이라고 하나요? 요거를 보고 타사에서 따라잡을 수 없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동참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마이크론의 특징이 1년치 이상을 그냥 한꺼번에 발주를 해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하네요. 이번에도 역시 그랬다고 하고요. 그 점에서 이제 SK 하이닉스는 6개월 단위로 끊어서 주문을 주기 때문에 큰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이크론이 전쟁에 참여하면서 이게 HBM 붐이 단순히 지나간 게 아니라는 게 또 이 바다 건너에서도 입증이 되는 거죠. 반도체 퍼즐은 지금 주가가 조정받는 거하고는 상관없이 기관 투자가들이 잘못된 판단으로 셀온이라고 하죠. 실적이 잘 나왔을 때 때리 패는 거를 국내 투자자들은 이제 셀온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장기 투자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리석은 투자 기법이죠. 국내 투자자들은 이익 실현을 실적이 잘 나왔을 때 때려서 팝니다. 그걸 셀온이라고 자랑을 하는데, 지금 셀온의 어떤 상황에서도 반도체 퍼즐이 하나하나씩 맞춰지고 있다 이겁니다. HBM의 퍼즐이. 그래서 지금은 주식을 싸게 살 기회를 준다고 봐야 되거든요. 언제까지요? 제가 한 달 정도 조정받는다고 했는데 며칠이 지났으니까 이제 20일 정도만 더 이렇게 참으시고 이렇게 모으시면 굉장히 좋은 성과를 얻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5가지 퍼즐 말씀드렸고요. 정말 놀랍죠. 시장은 안 좋은데 하나하나씩 증거가 드러나고 있다는 게 투자자 입장에서는 견딜 수 있는 요인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